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역대 최대 현금 보유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기록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현금은 역대 최대인 1676억 달러로 한화로는 약 223조 327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워렌 버핏의 멘트가 나옵니다. 워렌 버핏이 말하길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의 주식시장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카지노와 같은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덧붙이길 카지노는 많은 가정에 자리 잡고 매일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쌓아둔 현금을 투자해 실적을 거둘 만한 곳이 눈에 띄지 않고 이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영업이익이 고스란히 현금으로 쌓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2024년 3월인 지금 워렌 버핏은 현금을 쌓아두면서 현 증시를 카지노 장세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AI 빅테크 열풍에 잠식당한 미증시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이번 AI 빅테크 열풍의 주인공이라면 단연 엔비디아를 뽑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린 엔비디아가 어떻게 AI 빅테크 열풍의 맨 앞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첫손에 꼽히는 것은 엔비디아의 GPU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플랫폼 쿠다입니다. 엔비디아는 2006년 100억 달러, 한화 약 13조 원을 투입해 쿠다를 개발하고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엔비디아의 무료 배포는 대부분의 AI 제품이 쿠다 사용을 전제로 개발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무료로 광범위하게 개발자들에게서 사용되어진 쿠다는 결국 쿠다를 활용할 때 AI용 딥러닝 모델이 가장 빠르게 구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환경은 모든 AI 개발자가 쿠다로 AI를 개발하게 하였습니다. AI 가속기가 보편화되면서 고성능 그래픽카드의 중요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80% 이상의 제품이 쿠다에 기반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그래픽카드 사용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쿠다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외에 다른 제품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딥러닝의 창시자로 꼽히는 제프리 힌튼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쿠다 없이 딥러닝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 것 같이 결국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고객사들은 쿠다를 쓰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칩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환경은 엔비디아가 AI 빅테크 열풍의 최선장에 있을 수 있던 첫 번째 이유가 됐습니다. 당분간 쿠다 독점 체제는 견고할 전망입니다. AI 개발의 핵심인 텐서플로나 파이토치 같은 프레임워크가 쿠다에서만 작동하는 데다 엔비디아 역시 이에 발맞춰 쿠다 생태계를 더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대항마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쿠다를 앞세운 엔비디아의 독주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사 AMD는 지난해 말 GPU MIA300 시리즈와 함께 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ROCm6을 출시했고 인텔과 ARM 등은 오픈CL 등 다른 그래픽카드에서도 구동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에 힘을 주며 모두 쿠다 생태계를 대체하려는 의도이지만 코딩의 난이도가 너무 높고 호환성 범용성이 쿠다에 미치지 못하기에 쿠다를 활용하기 위해 엔비디아 칩을 사려는 대형 고객사들의 줄은 아직 끊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오마하의 현인인 워렌 버핏의 말대로 우린 지금 AI 버블에 입각한 카지노 같은 장세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은 워렌 버핏의 의견과는 다릅니다. 다이먼 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IT 버블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건 과대 광고였지만 AI는 과대 광고가 아니고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먼 회장은 지금 시장의 위기를 AI 버블에서 찾는 것이 아닌 금리가 더 오래, 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을 시장이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애플이 10년여를 공들여 개발해온 애플카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막대한 투자에도 상용화 전망이 불투명한 자율주행차 대신 인공지능 개발 사업에 전력을 쏟기 위한 결단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애플이 내부 회의를 통해 애플카를 개발해 온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직원 중 상당수는 AI 부서로 이동할 것이라며 회사의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생성형 AI 프로젝트에 집중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전 여기서 워렌 버핏이 지금의 AI 빅테크 열풍을 질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2023년 4분기 포트폴리오에서 50%를 차지하던 기업이 애플이기 때문입니다. 즉 워렌 버핏은 전체 주식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애플을 중심으로 한 51%의 IT 지분을 가지고서도 미국 주식시장의 AI 빅테크 광풍 속에 참여하지 못한 결과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애플의 애플카 포기는 오픈AI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고서 워렌 버핏에게 강력한 질타를 받은 애플이 대세이자 미래 기술인 생성형 AI 분야에서 애플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애플카를 개발해온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 인력을 생성형 AI 프로젝트에 집중시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엔비디아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버블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1998년에서 2000년까지 닷컴 버블의 주역인 시스코는 1998년 10월 이후부터 고점까지 640% 올랐지만 이후 폭락했는데 시스코의 경우 2001년에서 2002년 적자를 기록했고 이후 매출 성장 모멘텀도 둔화된 반면에 엔비디아도 2022년 10월 이후 550% 상승했지만 엔비디아 실적은 2017년에서 2018년 이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챗GPT가 출시된 이후 엔비디아의 실적 증가 속도는 극적일 정도이기 때문에 주가 버블을 붕괴시키는 것은 매출 둔화인데 엔비디아는 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AI 빅테크의 상승은 버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린 오늘 오마하의 현인인 워렌 버핏이 현 증시를 카지노 장세라고 부른 것에서 시작해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의 AI는 버블이 아닌 현실이라는 발언과 함께 AI 빅테크 주도주인 엔비디아를 살펴봄으로써 과거 닷컴 버블의 주역인 시스코와 엔비디아의 차이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에릭송의 추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인 워렌 버핏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50%를 애플에 투자했음에도 애플이 생성형 AI에 뒤처짐으로써 입은 손실에 크게 분노하여 지금의 엔비디아 장세를 카지노 장세라고 한 것이 아닐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에 매도한 애플 주식 1000만 주가 애플이 애플카를 포기하고 생성형 AI에 집중하게 한 것은 아닐까. 1000만 주를 매도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애플 주식은 아직 9억 5천만 주가 남았기에 깜짝 놀란 팀 쿡이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린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락하는 미증시에서 엔비디아도 함께 하락한다면 이를 엔비디아의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는 것은 아닐까? 이상 에릭송의 워렌 버핏이 지금 시장을 카지노 장세라고 말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